원장님, 제가 요즘 로션 크림을 발라도 건조해서 앰플을 하나 추가할까 하는데요. 근데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앰플을 발라도 소용없다고 하는데 앰플 바르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저는 이런 앰플을 추가하면 건조한 분들이 수분을 추가하고 보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로션이나 크림 등 보습제를 사용하는데도 건조해서 보습에 부족함이 있는 분들 어떻게 하면 촉촉하게 보습을 잘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관심 있는 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90% 정도가 구독 없이 보고 계시는데 잠깐 시간 내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제가 평소에 피부가 빨갛고 민감한 분들 화장품을 딱 세보자,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 이렇게 한 종류씩만 고르셔서 사용하는 제품 수를 최소로 줄이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보습제를 한 종류를 선택해서 건조할 경우에는 수시로 덧발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사용하는 제품 그리고 성분의 수를 최소로 해서 그 속에 자극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성분의 수를 줄이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화장품을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건조한 분들은 로션이나 크림을 덧바르면서 사용을 해도 겨울에 이 건조감 때문에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좋은 수분 앰플 하나 추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분들께 이 히알루론산 앰플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히알루론산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것은 피부나 우리 안구나 또 관절 이렇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어서 우리 몸에 굉장히 많고요. 특히 피부에 굉장히 많아요.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물질이 물을 굉장히 많이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자기 무게의 거의 100배에 가까운 물을 끌어당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피부에 히알루론산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피부에 수분을 많이 머금게 돼서 피부를 촉촉하게 보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히알루론산은 20대부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감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히알루론산이 부족해지면 아까 제가 물을 끌어오는 능력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물을 끌어오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피부가 건조해질 거고요. 세포 사이사이에 이 히알루론산이 위치하면서 세포 사이에 부피를 차지하는 역할도 하는데 히알루론산이 적어지면 약간 부피도 적어지니까 주름 같은 게 더 생긴다거나 뭔가 피부가 좀 볼륨감이 없어지면서 위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피부의 탄력도 떨어질 수가 있고 또 피부 장벽도 약해지면서 민감해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 히알루론산이 부족해지면 이런 안 좋은 점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히알루론산을 우리가 발라서 외부에서 공급을 해주면 이 피부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히알루론산을 발라서 피부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이것은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연구 결과로 나온 것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면 먼저 히알루론산을 외부에서 발랐을 때 피부 보습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히알루론산을 바르자마자 즉각적으로 피부의 수분도가 134% 증가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6주 동안 꾸준히 사용했을 때 피부의 수분도가 55% 증가한 것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뿐만 아니라 바르는 히알루론산이 피부의 수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원장님, 근데 제가 유튜브 찾아보니까 히알루론산이 분자량이 커서 피부에 발라도 흡수가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그 이야기에서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사실이 아닙니다. 뭐냐면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어떤 분자 구조를 길게 늘어서 붙인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슬이 길어지면 이 분자의 크기가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럼 분자량이 크면 피부를 뚫고 침투해서 흡수가 될 수가 없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히알루론산도 분자를 아주 크게 만들 수가 있고 또 분자를 좀 작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에서 쓰이는 히알루론산을 보면 고분자 히알루론산, 또 중분자 히알루론산, 저분자 히알루론산 이렇게 분자의 크기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저분자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5000 달톤 정도예요. 이 달톤은 이제 분자 사이즈를 재는 어떤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분자 히알루론산은 5000 달톤, 그리고 중분자 히알루론산은 10만 달톤, 그리고 고분자 히알루론산은 100만 달톤,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화장품을 피부에 발랐을 때 그게 피부의 각질층, 피부 장벽을 뚫고 속으로 침투해서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흡수가 되느냐, 그거를 따지는 기준은 보통 우리가 500달톤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달톤보다 분자 사이즈가 작아서 그 틈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흡수가 잘 되게 됩니다. 그런데 500달톤보다 그 화장품에 들어있는 어떤
어떤 분자의 사이즈가 크게 되면 피부의 그 각질층, 피부 장벽을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500달톤보다 사이즈가 커지면 히알루론산이 피부 속으로 침투를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5000달톤인데 침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침투를 하느냐, 연구자들이 생각을 할 때는 히알루론산을 피부 겉에 바르면 피부가 수화가 되면서 좀 이렇게 불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세포 사이사이에 이 틈이 있는데 그 틈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좀 크고 분자가 사이즈가 커도 그 틈을 잘 통과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각질 세포 사이사이 틈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히알루론산이 각질 세포한테 흡수됐다가 또 나갔다가 세포한테 흡수됐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세포를 통해서 겉에서부터 속으로 침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 사이사이로 들어가는 거를 이제 인터셀루라라고 하고요, 세포를 뚫고 가는 거를 트랜스셀루라라고 하거든요. 이런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다 흡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 연구 결과를 봐도 이제 히알루론산 분자 사이즈별로 침투가 얼마나 되는지 본 연구인데요. 여기서 분자량이 대략 10만 달톤 이하인 경우에는 한 8시간 정도가 지나면 대략 75% 이상 진피층으로 흡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몇 달톤이라고 했죠? 네, 바로 5000달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달톤보다 5000달톤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이 피부를 뚫고 잘 안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제가 연구 결과 설명드린 것처럼 사용을 해보면 즉각적으로 보습에 도움이 되고 이게 장기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연구 결과들을 한번 찾아보면요,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고분자, 중분자, 저분자 히알루론산을 피부에 발랐을 때, 고분자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분자량이 크니까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정도가 적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각질층 위, 피부 위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분자 히알루론산들이 많이 남아있으면서 피부 위에서 한 겹 보호막을 설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피부 장벽 위에 하나의 장벽이 더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이 피부 장벽 기능을 도와주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히알루론산 고분자들이 물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겉에층에 이제 수분 장벽이 한 겹 생기면서 거기 수분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니까 보습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피부 장벽이라는 게 수분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외부에서 어떤 나쁜 물질이 왔을 때 침투를 막는 역할도 하는데, 이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피부 겉에 층을 한 겹 싸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유해 물질들이 잘 침투를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고분자 히알루론산은 이제 피부 겉에 이렇게 머물러서 장벽을 만든다, 이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보다 좀 작은 중분자 히알루론산은 이 피부 각질층, 피부 장벽을 뚫고 표피층까지는 좀 침투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피층에 있는 각질 세포들에까지도 가서 피부에 있는 각질 세포들이 히알루론산을 받아들이는 어떤 리셉터, 그러니까 수용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용체랑 작용을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분자 히알루론산의 경우에는 표피층을 넘어서 더 깊은 피부인 진피층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피층에 있는 섬유를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있어요. 파이브로블라스트라는 세포들이 있는데 이제 이 세포들한테까지도 도달해서 작용을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분자 히알루론산과 저분자 히알루론산은 표피층, 그리고 깊게는 진피층까지 침투 혹은 흡수해서 작용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진피와 표피에서 수분을 끌어당겨서 수분을 촉촉하게 피부의 보습을 도와주는 효과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얘네가 이제 세포가 세포랑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걸 이제 신호 전달이라고 해요. 근데 그 과정에 관여를 해서 어떤 역할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좋은 효과가 있냐, 우리 피부에 자외선이 오면 피부의 각질 세포들이 자외선을 받고 데미지를 받게 되고 어떤 나쁜 신호들을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증 반응들이 막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히알루론산을 바르게 되면 이 세포가 신호를 전달하는 이 과정에서 작용을 해서 이 염증을 좀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히알루론산들은 이 자외선이 왔을 때 염증 반응이 생기는데 그 염증을 좀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조절하고 항염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이 또 진정 효과와도 또 연결이 되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죠. 피부 장벽이 강화가 되고 또 수분이 강화가 되고 염증을 줄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진정 효과이기 때문에 이제 진정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냐면, 표피층에 세포 사이사이에 히알루론산 분자들이 많아지고 또 진피층에 파이브로블라스트라는 이제 세포 사이사이에 히알루론산이 많아지면 얘네가 이제 세포 사이에 이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탄력이 증가하고 주름이 개선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얘네들이 신호 전달을 해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키는 이런 효과도 연구에 따르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여러 가지 드렸는데 정리하면, 가장 잘 알려진 거는 이제 히알루론산이 물 분자를 잘 끌어당기니까 촉촉하게 수분을 도와주는 보습 효과, 그리고 피부 장벽 기능을 도와주는 효과, 그리고 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
전달을 조절하는 그런 효과, 그리고 염증을 좀 줄이는 효과, 그리고 피부의 진정 기능, 그리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효과, 또 주름을 개선하는 효과, 또 탄력을 좋게 하는 이런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제가 얼굴이 엄청 민감하고 주사 피부염인데 저도 이렇게 히알루론산 앰플을 써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이 히알루론산 성분은 이제 연구에 따르면 이것을 사용했을 때 피부에서 어떤 염증 신호가 증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에서 자극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민감한 분들이 썼을 때 일단 자극이 되지 않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피부가 민감하고 건조한 분들이 썼을 때 피부 장벽 기능 강화, 보습, 진정, 염증 완화, 이제 이런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감한 분들이 썼을 때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원장님, 그럼 히알루론산 제품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제품 선택할 때 혹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네. 히알루론산 제품 선택하실 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분자량 사이즈에 따라서 저분자, 중분자, 고분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품 안에 저분자, 중분자,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다 들어있는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그 제품 전성분을 보실 때 뭐뭐뭐뭐 히알루로네이트 뭐 이제 이런 이름이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이제 고분자인 거 한번 쓰고 뭐 중분자인 거 한번 쓰고 저분자인 거 한번 쓰고 이제 그렇게 사이즈별로 쓰게 되기 때문에 성분표에 보시면 이런 히알루론산 관련 성분이 여러 번 등장한다. 그러면 아마 이제 분자별로 사이즈가 다른 히알루론산을 넣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자극이 되거나 여드름을 유발하거나 혹은 향료와 같은 피부에 이제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이 빠지는 것이 좋은데요. 그 성분들은 여기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원장님, 히알루론산 앰플이랑 같이 쓰면 좋은 제품이나 어떤 성분이 든 화장품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습제를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물을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보습제가 있고, 하나는 약간 기름 성분으로 피부 겉에서 기름을 발라서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밀폐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히알루론산을 바르신 후에 그 위에 좀 밀폐하는 효과가 있는 약간은 기름 성분이 있는 그런 유형의 보습제를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로션이라거나 혹은 크림 이런 제형의 보습제를 같이 쓰는 게 좋고요. 이런 보습제 같은 경우는 성분을 보셨을 때 세라마이드나 혹은 판테놀과 같이 이제 보습에 도움이 되는 이런 성분들이 함유량이 많은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히알루론산 앰플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냐, 이 사용 방법을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각 사람마다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세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물기를 닦고 그 후에 바로 히알루론산 앰플을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할 때 스포이드를 먼저 가득 채우고요. 그리고 이 스포이드 끝부분이 피부에 닿지 않게 사용을 해요. 피부에 이 스포이드 끝이 닿아버리면 피부에 있는 세균이 스포이드 끝에 묻은 다음에 그 히알루론산 앰플 병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스포이드의 끝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합니다. 그리고 가득 채운 후에 이제 이렇게 기울인 다음에 거울을 보면서 여기에 전체 다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반대쪽 얼굴에 또 한번 스포이드를 가득 채운 다음에 반대쪽 얼굴에 또 떨어뜨려서, 저 같은 경우는 얼굴 전체에 이렇게 스포이드를 두 번 풀로 채워서 떨어뜨려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해서 빠진 부위 없이 고르게 펴서 얼굴과 목 부분까지 한 겹을 덮는 코팅을 하는 느낌이 들도록 발라줍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히알루론산 앰플을 사용하고 이후에 크림, 보습제를 딱 한 종류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히알루론산 앰플을 먼저 사용한 후에 그 다음에 로션이나 크림과 같은 이제 하얀 색깔의 보습제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로션과 크림 등으로 보습을 열심히 해도 건조한 분들, 이 히알루론산 앰플을 사용하셔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하면 속건조를 잡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피부가 건조하고 건조가 잡히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피부과에 내원하셔서 이 히알루론산을 분자를 크게 만든 다음에 그걸 주사를 해서 피부 속으로 주입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피부과에서 많이 시술하는 물광주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광주사를 받으시면 피부의 보습에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스킨 부스터라고 해서 피부의 보습에 도움이 되거나 뭐 주름 개선, 미백 이런 다양한 피부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피부과 전문의 병원 찾으셔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시술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